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 정원 뭔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봄엔 꽃잔치, 가을엔 단풍인데 여름은 초록만 무성해서 어딘가 심심하고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매년 여름이면 정원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정신없어 보일까 싶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여름에 꽃피는 나무 몇 그루만 있어도 여름 정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오늘은 저희 정원에서 직접 키우고 있는 여름 꽃나무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큰 나무부터 작은 나무,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무인 듯 나무 아닌 덩굴 식물까지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여름 꽃나무의 대표 주자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는 한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오랫동안 꽃을 피워주는 나무라 여름 정원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 정원에는 두 종류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은 지 8년 된 일반 배롱나무 두 그루인데요. 배롱나무는 크게 자라면 5에서 8m까지도 크지만 저희는 비닐하우스 옆이라 해마다 봄에 강전정을 해주면서 크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엽 배롱나무입니다. 자주색 잎에 흰 꽃이 피는 블랙 다이아몬드 시리즈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다이너마이트 품종인 줄 알았는데 다이너마이트는 붉은 꽃이 피고 자엽에 흰 꽃이 피는 품종은 블랙 다이아몬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는 품종 태그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품종이 가장 큰 장점은 내한성입니다. 영하 18도 정도까지 견뎌 중부 이북에서도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자주색 잎 덕분에 꽃이 피기 전부터 여름 정원이 포인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두 번째는 은은한 향기와 보랏빛 꽃이 매력적인 바이텍스입니다. 바이텍스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이어지고 벌과 나비가 정말 좋아하는 대표적인 밀원식물입니다. 꽃도 예쁘지만 정원이 훨씬 생동감 있어지는 나무예요. 저희 정원에는 작년 8월 정말 가느다란 가지를 가진 바이텍스 6개를 들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들인 해에는 어린 나무라 화분에 심어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겨울을 났고 올 봄에는 화분에 2그루, 땅에 4그루를 나눠 심었어요. 역시 땅에 심은 아이들이 훨씬 빨리 자라더라고요. 저는 6그루 모두 외목대로 키우려고 아래쪽과 옆에서 나오는 가지는 계속 정리해주고 있어요. 성목이 되면 2에서 4m까지 자라지만 저는 조금 작은 크기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꽃도 오래 보고 벌과 나비까지 불러드리고 싶다면 바이텍스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정원의 나비를 가장 많이 불러들이는 부뚤레아입니다. 이름 그대로 버터플라이 붓이라고 불릴 만큼 벌과 나비가 정말 많이 찾아오는 나무예요. 꽃은 6월 말부터 첫 설이 내릴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여름 내내 정원을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뚤레아는 삽목도 정말 잘 됩니다. 저희 집에 있는 보라색 외성종도 삽목해서 정원 곳곳에 심었고 얼마 전에 꽃 친구님께 빨간 부뚤레아 가지를 얻어와 삽목해 두었습니다. 뿌리를 잘 내리면 내년에는 빨간 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부뚤레아는 크게 키우면 정원이 중심이 될 만큼 존재감이 있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저희 정원은 공간이 넓지 않아 외성종으로 키우고 있는데 작은 정원에는 오히려 관리하기도 편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한여름에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목수국입니다. 목수국은 햇빛이 강한 한여름에도 큼직한 꽃을 오래 보여주는 여름 대표 꽃나무입니다.
저는 가든라이트 시리즈와 라임라이트 두 종류를 키우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은 정원에는 가든라이트가 훨씬 잘 어울립니다. 라임라이트는 꽃은 정말 멋지지만 생각보다 덩치가 커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가든라이트는 크게 자라도 1m 정도이고 작은 품종은 5, 60cm 정도라 정원 규모에 맞추기 좋습니다. 가지가 튼튼하고 직립성이 좋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형태가 잘 유지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목수국이 또 다른 매력은 햇빛입니다. 일반 원예 수국은 강한 햇빛을 오래 받으면 잎이 타거나 꽃 수명이 짧아질 수 있지만 목수국은 오히려 햇빛이 많을수록 꽃 상태가 더 좋아지는 편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여름 대표 꽃나무는 수국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국도 대표적인 여름 꽃나무죠. 다만 저희 정원은 지금 원예 수국이 대부분 꽃이 끝난 상태라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했습니다. 5번째는 안데스 아가씨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황호접입니다. 노란 나비가 날개를 펼친 것처럼 꽃이 피어서 황호접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안데스 아가씨라는 별명도 정말 잘 어울리는 꽃나무예요. 사실 이 나무는 제가 일부러 심은 게 아닙니다. 모주가 죽은 뒤 자연발화한 아이가 아까워서 그냥 키우기 시작했는데 벌써 3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장은 아주 빠른 편은 아니에요. 황호접은 추위에 약해서 대부분 지역에서는 노지 활동이 쉽지 않지만 제주처럼 겨울이 온화한 곳에서는 잘 자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긴 개화 기간입니다. 6월부터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 노란 꽃이 계속 이어져 여름 정원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6번째는 나무인 듯 나무 아닌 능소화입니다. 능소화는 줄기가 목질화되지만 스스로 서지 못하고 다른 구조물을 타고 올라가는 덩굴성 목본입니다. 저희 집 능소화는 올해로 7년째인데요. 처음엔 꽃집에서 서비스로 받은 실날같이 얇은 묘목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커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 자리는 닭장과 비닐하우스 사이였는데 예전에는 가장 보기 싫은 공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안 쓰는 나무 문짝 하나를 세우고 능소화를 올렸더니 지금은 오히려 정원에서 가장 화려하고 눈길이 가는 공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능소화를 심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번식력이 정말 왕성해서 원래 심었던 자리에서도 해마다 새순이 계속 올라옵니다. 저도 매년 제거하느라 꽤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능소화는 예쁜 만큼 자리 선택도 정말 중요한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키우다 보면 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배롱나무나 바이텍스 같은 나무들도 그렇고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수국도 마찬가지예요. 수국을 나무라고 하면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줄기가 목질화되는 낙엽 건목이라 나무에 속합니다. 저희 집은 수국이 정말 많다 보니 꽃이 진 뒤에 가지치기 할 양도 엄청난데요. 이걸 전정가위만으로 하려면 정말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충전식 전정기로 큰 틀을 잡고 마지막에 전정가위로 세부적으로 다듬어 줍니다. 분홍 조팝나무처럼 장가지가 많은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큰 틀을 먼저 정리하면 작업 시간이 훨씬 줄고 수영도 훨씬 예쁘게 잡힙니다. 다듬고 나면 이런 모습이 돼요. 충전식 정전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오늘은 저희 정원이 여름 꽃나무 6가지, 배롱나무부터 능소화까지 함께 둘러봤습니다.
여름 정원이 초록만 무성해서 조금 심심하게 느껴지셨다면 여름에 꽃피는 나무 몇 그루만 더해도 정원이 분위기는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꼭 6가지를 모두 심지 않더라도 내 정원에 맞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 보시면 여름이 훨씬 화사하고 즐거워질 거예요. 앞으로도 직접 키워본 식물들과 정원 이야기를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